붙어 있는 그 벽 자체가 완전히 외벽일 경우에는요, 거기 그 벽면 안쪽에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장마철 정말 꿉꿉하죠. 여러 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습도도 많이 차고 몸도 꿉꿉하고 이럴 때 정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장마철에 꼭 알아야 한 인테리어 꿀팁 4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뉴빌드. 장마철 인테리어 꿀팁 첫 번째, 환기입니다. 이거 정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마철에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습도가 올라가는 거를 방지를 하려면요, 우리가 환기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기가 안 되면요 곰팡이 생긴 거 1번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리모델링만 할 때요, 보통 보면 북쪽에 있는 발코니 쪽에 벽면 쪽에 보면 곰팡이 엄청 썰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환기 얼마나 자주 시키세요? 환기 잘 안 하는데요? 이런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북측 같은 경우는 해도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환기까지 안 되면 거의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일단 무조건 환기를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비 막 오고 있는데 문 어떻게 열어? 그래서 문을 작게라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맞동풍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판상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 문도 조금 열고, 그리고 주방 쪽의 문도 조금 열어서, 또는 주방 쪽에 붙어 있는 보조 주방이나 아니면 발코니 쪽 문도 조금 열어서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 경우에도 있잖아요. 타워형 경우에도 어차피 맞동풍은 안 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타워형에도 주방 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쪽에라도 문을 열게 되면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작게라도 열어두시는 게 좋다. 다만 최근에 공급되는 많은 아파트들은요, 전열 교환기라든지 강제 환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장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작게라도 자주 열어서 환기를 꼭 시켜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 인테리어 꿀팁 두 번째, 곰팡이 방지제를 적극 이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쩔 수 없이 곰팡이가 쓴 경우들도 있잖아요.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곰팡이 제거제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많아지면 계속 피면 필수록 자꾸 그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곰팡이 방지제를 써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광고 아닙니다. 이 회사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이버에다가 스칼프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품이 쫙 나오거든요. 제가 일반 리모델링 시장에서도요, 우리가 공사 들어갈 때 너무 곰팡이 많이 피어있는 집 있잖아요. 이런 집에 도장 공사를 새로 하기 전에 이 스칼프라는 제품으로 뿌리고 곰팡이를 닦아내고 다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제가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란 얘기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스칼프에서 저한테 뭔가 광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 삐. 그래서 곰팡이 제거제를 활용해서 곰팡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스칼프라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도 좀 적당히 사용을 해서 곰팡이를 제거해야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철 인테리어 꿀팁 세 번째, 안방이나 작은 방의 붙박이장 위치를 확인하라. 우리가 보통 보면요, 붙박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벽 쪽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벽 쪽에 붙어 있는 게 정말 벽과 그 장이 끝에가 거의 딱 붙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붙어 있는 그 벽 자체가 완전히 외벽일 경우에는요, 거기 그 벽면 안쪽에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보통 언제 하냐면 이사 나갈 때 짐 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롱 뒤쪽에 막 곰팡이가 한가득 막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방이나 일반 작은 방이 외벽에 면해 있는데 그 외벽 쪽에 면한 데 가구가 들어가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벽에다 가구가 딱 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축축하면서 곰팡이들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환기를 더 자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5cm에서 10cm 정도 이격을 시켜서 설치하는 게 좋다. 물론 이게 띄우면 띄울수록 자꾸 앞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띄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5cm에서 10cm 정도 띄우니까 그 정도로 이격을 시켜서 설치를 하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마철 인테리어 꿀팁 네 번째, 벽지 선택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지를 보면요, 크게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패브릭 벽지도 있고 기타 등등 벽지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합지 벽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종이 벽지예요. 그리고 실크 벽지라는 건 뭐냐면 종이 벽지 위에다가 PVC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곰팡이에 종이 벽지가 정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자체가 환기가 좀 잘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비용이 조금 나가더라도 실크 벽지를 사용하기를 필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통 보면요, 실크 벽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집 인테리어 할 때는 많이 쓰지만 임대용 할 때는 종이 벽지를 쓰는데 오히려 그럴 때 만약에 지하층 같은 경우나 창이 작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곰팡이가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실크 벽지를 적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조기 벽지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종이 벽지인 사람요, 환기 그리고 제습기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일 저질러 놨고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제습기를 좀 많이 써서 그 공간을 조금 약간 뽀송뽀송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예를 들어 오래된 빌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잘못해서 바닥에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또 바깥으로 빼고 막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번외로 보고 아무튼 우리가 장마철 곰팡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이 벽지보다는 실크 벽지가 좀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마철 인테리어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장마철 정말 꿉꿉하잖아요. 꿉꿉한데 곰팡이까지 생겨서 냄새까지 나면 더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